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화 조형 시간을 지금까지 한 4, 5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자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 그런 대로 어떤 효과 면에서는 대면 수업보다 아무래도 효과가 좀 저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실기력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이제 전공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화라는 어떤 이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그냥 중고등학교 때 피상적으로 배웠던 그런 과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모필을 가지고 먹과 붓, 그리고 물, 화선지 뭐 이러한 도구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고 공부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수채화라든지 드로잉 이런 거 과목하고 달리 이 과목은 꼭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에 먹을 위주로 한 어떤 문필을 위주로 한 과목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본 자세부터 또 테크닉을 부름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 한국화를 제대로 해내기가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화가 전통적으로 이제 수묵 그림, 먹을 이용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붓을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자세라든지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인 공부를 좀 했었고 내가 준 어떤 그런 기본 지식들을 이렇게 화상이 아닌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연습을 한 작품들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내 방에서 이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에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싶은데요. 내가 녹음하는 부분에서도 좀 서툴고 지금 내가 이래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면상에 제 오른손이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동영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수업했던 걸 보면은 선긋기 연습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선을 꺼려 했지만은 사실은 그 선은 이 모필에서는 뭐 간단히 말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의 선은 뭐냐면 모필선을 끌 때 이렇게 붓이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겁니다. 붓이 똑바로 서면 이런 어깨하고 이 팔이 이 지면과 수평이 되고 그 붓은 여기 수직이 되는 그런 상태라야지 그런 상태라야지 붓이 이 선이 똑바른 선을 긋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선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첫째 하나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중봉선이라는 겁니다. 중봉선.
네. 두 번째는 편봉이라고 합니다. 한 편봉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 측면으로서는 예, 측선입니다. 측면을 이용하는 선,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요구했던 그 선은 바로 수직수평선은 바로 이런 선입니다. 붓을 똑바로 세워서 가는 겁니다. 똑바로 세워서 붓이 지나가는 선이 붓이 지나가는 선의 붓 중앙에 이렇게 붓이 지나가는 이 먹선에 붓의 이 모가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선입니다. 그 선을 우리가 중봉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봉선은 선이 굉장히 필력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붓이 항상 선의 가운데를 붓것이 선의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붓을 채워 나갈 때는 마지막 선에는 뒷공지를 이렇게 떼면서 붓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봉선을 위해서 편한 선에 중봉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중봉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꺼진 마지막에는 항상 붓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선을 꺾고 나면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휘어지는 이 선은 이 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중봉선을 꺾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꺾고 나왔을 때에서는 이렇게 붓이 똑바로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선을 끌 때는 마찬가지, 세로선을 끌 때는 마찬가지 이렇게 붓은 거의 90도로 90도 내고 이 아래 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래 팔이 이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하고 이 어깨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길게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가지고 어깨가 끝까지 가면서 긴 선이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그라미 선을 했었잖아요. 동그라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붓을 중봉이 될 준비를 해서 반을 꺾고 그 다음에 한쪽 반을 또 꺾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왔던 부분으로 돌려가지고 붓이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글쓰기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글쓰기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이렇게 글을 쓸 때 하나의 핵이 이런 중봉선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선으로 연습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려올 때는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선이 지나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는 선이 아니고 여기까지 선 하나의 중봉선이 되고 또 내려올 때 또 자세를 잡아서 또 내려오는 이런 선들이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의 어떤 이 글씨 연습은 필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했던 그 선 두 개 중에 하나에서는 편봉이랍니다. 이게 이제 중봉이면은 편봉은 중봉이 아닌 붓을 조금이라도 좀 눕힌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렇게 그어지면은 이 붓끝 부분이 이 붓의 끝 부분이 약간 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가는 걸 우리가 편봉이라는데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중봉에 비해서 선 꺾기는 쉽지만은 어떤 필력을 나타내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측면 이런 걸 측필이라고 합니다. 측필 측면필입니다. 측면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갈피를 나타내는 데 좀 유리한 이런 그런 운필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앞 시간에 이제 제가 과제를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림을 이제 그림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그리냐는 그런 비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럭법입니다. 구럭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을 씁니다. 이 컵을 내가 그릴 때에 구럭법이라고 하는 이 컵의 모양의 어떤 이런 형체를 그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모양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거칠은 모양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이 안에 이는 선을 구럭이라고 합니다. 이 선 자체를 구럭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내가 색깔을 넣는 겁니다. 어떤 색깔을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는, 예. 이런 방법을 구럭법이라고, 예. 구럭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해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이 컵을 바로 컵을 모양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려냅니다. 예. 윤곽선이 없이 그냥, 예, 이 모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곽선 없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윤곽을 살짝 뒤에, 예, 내가 필요한 어떤 선이 필요하면 이렇게 넣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나 사과를 그린다. 사과 모양을 이렇게 먼저 사과 모양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과 모양의 어떤 가해 윤곽선을 이렇게 그려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우리가, 네, 몰골법이라고 합니다. 골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해 윤곽 뼈대가 없다는 뜻으로 이걸 몰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옛날 우리 그림들을 보면은 순전히 이렇게 보통 붓을 되게 굵은 붓을 쓰지 않고 조금 이렇게 세필, 그러니까 세필은 이렇게 얇은 붓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되 네,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되 요런, 네, 요런 얇은 선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 색을 넣을 수도 있는데, 여러 풍경을 그릴 때 풍경화도 마찬가지고 산수화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런 얇은 요런 선으로 해가지고 형체를 전부 다 윤곽선만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다 그림을 그리는 그런 선들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백묘, 하얀 색깔로 보인다 해서 백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간필법이라고 나와 있죠. 간필은 뭐냐면 운필을 많이 하지 않고 작품을 그려낸다는 뜻입니다. 간필. 간단하게 그린다는 좀 간단하게 어떤 운필을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목화의 어떤 주로 내용은 그런 식으로 그리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필이라면 조금 붓질을 많이 하지 않고 어떤 형태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그런 방법으로 그림을 간필이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본 달마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달마도 같은 거 보면 그냥 간단하게 선 몇 개를 가지고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내 얼굴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냈다면 이런 그림입니다. 가능하면은 뭔가 그 설명을 막 붓으로 많이 하지 않고 아주 적은 선으로서 그 어떤 형태의 특징들을 그리는 이런 방법을 간필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다음 하나는 뭐냐면은 갈필입니다. 이제 이 수목 그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을 해서 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많으면 이렇게 번져 나갑니다. 옆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자세히 보이지 않죠? 이렇게 보면 막 많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 나가는 방법은 아무래도 어떤 딱딱하다거나 이런 걸 나타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거 표현을 한다, 나무 둥치를 표현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딱딱한 형태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갈필을 해서 어떤 필의 어떤 바로 이런 선입니다. 이런 선도 이런 걸 갈필이라 합니다. 이렇게 꺼지는 선이 이렇게 거칠게 보이는 이런 선들, 이런 선을 갈필이라 이런 선으로 그림이 표현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갈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 화면상으로 보는 것하고 또 실제로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어떤 여러분들이 그냥 PPT 어떤 자료로만 보던 거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원피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조금 뭐 차이가 있다고 봐야지만 그렇지만 또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해를 다 시킨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곧 5월달 되면 아마 대면 수업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이거 좀 서툴러서 카메라도 좀 잘 고정이 안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화조화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과정에서 좀 더 설명을 더 하고 실제로 내가 이제 화조화를 그리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했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 낸 그 과제가 좀 잘못된 부분은 다시 교정해서 직접 한번 이렇게 직접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그걸 보내주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